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ESG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업로드한 영상이 12월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영상이잖아요. 12월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은 한 해를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ESG 관련해서도 최근에 한 해를 정리하는 ESG 우수기업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이야기했던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이란 곳이 있었어요. KCGS라고 우리나라에서 ESG 등급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많이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논문에서도 기업 지배구조원의 ESG 등급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걸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ESG 평가를 한 곳을 제가 몇 군데 소개해 드렸는데 그 중에서 논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었던 것 같고, 더불어서 제가 본 논문의 대다수는 사실은 여기 KCGS인 한국지배구조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지배구조원이 한국 ESG 기준원으로 이름을 변경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ESG 등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국 기업지배구조원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ESG 기준원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ESG 기준원은 매년 11월쯤에 해서 11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ESG 등급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걸 발표하고 12월 초쯤에 그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도 12월 2일 지난 금요일에 ESG 우수기업 시상식이 개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SC제일은행이 명예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 기업 지배구조원이잖아요. 그래서 지배구조에 대한 최우수상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배구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는데 그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에서 지배구조 부문이 별도로 있고 지배구조 부문은 조금 더 세밀하게 되어서 일반 기업과 금융기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 지배구조 최우수상은 현대글로비스가 받게 되었고요. 우수상으로는 SK가스와 롯데하이마트, 클래시스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사 지배구조 최우수상은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이 받게 되었고요. 우수상으로는 농협생명보험과 삼성화재 해상보험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ESG 부문에서도 대상이 나왔습니다. ESG 부문에서는 KB금융지주가 대상을 받게 되었고요. 최우수 기업으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우수 기업으로는 LG노텍, 현대바이오랜드, LX세미콘, JB금융지주, 삼성카드가 선정되었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CGS, 이제는 아니죠. 한국 ESG 기준원에서만 연말에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서스틴베스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서스틴베스트에서는 행사라고 말하기는 조금 다른 것 같고 매년 연말쯤에 리포트를 하나씩 냈는데요. 그 리포트가 한 100장 정도가 1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기금들의 ESG 투자 현황, 사회적 책임 투자 현황에 대해서 나타내는 표는 제가 2021년 ESG 리포트에서 가져온 거고요. 제가 그 리포트를 매년 확인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책임 투자 현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눈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에 내용 보면 뭐 우리나라 ESG에서 섹터별로
어떤 섹터에서 어떤 기업군들이 높은 점수대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ESG 종합에서도 뭐 1등은 어떤 분야, 어떤 산업, 2등은 어떤 산업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또 E 분야, 환경 분야죠. 소셜, S죠. 그 다음에 G 분야, 거버넌스에서도 어떤 분야에 어떤 산업에 기업들이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섹터별로 나누었을 때 어떤 기업이 높은 ESG 등급을 받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스틴베스트에서 나오는 그 ESG 리포트는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KCGS에서 나온 그 보도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앞에서 봤던 기업들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서 우수하게 평가가 되었다는 게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서 그건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나오는 그래프는 서스틴 베스트에서 제가 매년 확인하는,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그래프인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 연기금들의 사회 책임 투자에 대한 현황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점프를 크게 두 번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2017년에서 2018년 넘어갈 때 점프를 한 번 하게 돼요. 이때 한 대략 4배 정도 뛰게 되잖아요. 이때가 이제 2017년에서 2018년 넘어갈 때인데,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튜어트십 코드가 처음으로 도입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2018년에 스튜어트십 코드를 도입하게 되면서 사회적 책임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은 2020년 넘어갈 때, 2020년 넘어가는 그 시점에 다시 한 3배 정도가 뛰게 되잖아요. 이때도 자본시장계에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블랙록의 회장인 레리 핑크의 연례 서한에서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기업은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던 게 2020년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ESG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게 된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때가 또 때마침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던 시점이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회 책임 투자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내에서도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주식 투자에 대한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었고, 그래서 뭐 동학 개미 운동 막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와 더불어서 사회 책임 투자에 SRI 투자 혹은 SRI라고도 하는 사회 책임 투자에 많은 관심이 생기면서 다시 2019년에서 2020년으로 크게 점프하는, 3배 정도 점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ESG가 금융업계에서 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ESG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한 2020년이 기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앞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튜어트십 코드로 인해서 점프는 한번 있었다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올해 나오는 서스틴베스트의 ESG 리포트가 되게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2021년에는 얼마나 또 더 점프를 하게 됐을지에 대한 내용도 명확하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사회적 책임 투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기금이 그 앞장서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리포트가 나오는 걸 기대하고 있고, 그때 내용이 어떻게, 이 그래프가 또 다른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